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요즘 잘 버티고 계신가요? 주식하시는 분들 다 똑같은 심정일 것 같습니다. 최근 5일만 보더라도 코스피는 8% 이상, 코스닥은 11% 이상 빠지면서 체감상 코로나 초창기로 다시 돌아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종목을 분석하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두중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 폭락 대비 하락폭이 좀 적었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과 두산중공업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패닉이지만 기운 내시고 언제까지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 반격의 기회는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종목을 꾸준하게 좀 리뷰를 드리고 있었고 작년 7월부터는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텔레그램 보시면 매일매일 두중 관련해서 실시간 브리핑이라던가 이슈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장 분석, 요즘에는 멘탈 관리 그리고 시장 상황 좀 중점적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시면서 시장에 선반영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미 악재가 주가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최근 시장에서는 그 말조차 좀 무색해졌습니다. 오늘 팔지 않으면 내일이 되면 손실로 가지 않을까 불안감이 많은 시장,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 시기에 손절을 해야 하나 아니면 버텨야 하나 매일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았다면 손절은 지금 상황에서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내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반등장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유한타증권사로만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수익 관리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매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서브 계좌는 유한타로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여기 번호로 보시면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속이 많이 쓰리시겠지만 시장 리뷰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적당히가 없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5일 동안 코스피는 8% 이상, 코스닥은 11% 이상 빠지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3, 4일 정도는 내내 하락을 하다가 이따금씩 이렇게 반등이 나와줘도 떨어진 만큼 반등을 하는 경우도 현저히 적습니다. 오늘 매수를 했다가 내일 다시 떨어질 것 같다는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할 때는 조금 그리고 떨어질 때는 급락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시장 반등세가 나와주면서 좀 흐름을 바꿔야 하고 그 바닥에 잡히기까지는 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이 지수가 어디까지 좀 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제가 신도 아니고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알 수 없을 뿐더러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이 좀 지수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닥 월봉 차트로 예시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달이죠. 이렇게 긴 장대 양봉으로 벌써 18% 가까운 지수가 흘러내렸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하루 남았기 때문에 많이 회복하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겠죠. 이렇게 한 달 내내 빠졌기 때문에 내일도 빠질 가능성도 좀 클 수가 있겠는데 2015년부터 이렇게 좀 보시면 이번 달 같은 시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2018년 10월 종가가 20% 이상 하락 마감을 하면서 지금보다 많이 빠졌었고 물론 여기 보시면 재작년 코로나 시절 이렇게 지수는 31%까지 빠졌지만 가파르게 아랫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마이너스 6%대로 한 달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 7년간 지수만 보자면 두 번째로 힘든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때 같은 경우도 사실 급락 이후에 좀 몇 개월은 상승을 했고 코로나 이후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상승 궤도를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바닥만 빨리 잡힌다면 이후 연속적인 상승장을 기다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 앞으로 시장은 어디까지 빠질 수 있고, 그리고 2월 달 회복할 수 있을지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레포트 자료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증권, 이렇게 굉장히 많은 페이지 수가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월 코스피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밸류에이션 매력을 1월 주식시장 급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그리고 국제유가가 급등 1월 FOMC에 대한 불확실성 기술주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구인난에 따른 미 경기 둔화 우려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국내장에는 좀 더 많은 악재가 겹겹이 좀 나와 주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보자면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소식이 있었고 HDC 현대산업개발이 붕괴가 됐고 셀트리온 분신회계 감사가 들어갔고 신라젠 상패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100조 청약이 됐고 어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 또 내부자 거래로 급락을 또 면치 못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또 10,000명 이상까지 돌파를 해주면서 국내 시장은 글로벌 악재와 더불어서 더 어려운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기에는 충분했다. 좀 이유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 시간 1월 27일 1월 FOMC 관련 불확실성이 오늘 좀 완화가 되었고 2월 초까지 미 기술주 실적 또한 무난한 수준을 기록한다면 복합적으로 꼬인 주식시장의 실타래는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을 전망이고 현재 코스피 이거는 어제 나왔던 내용으로 거의 2600포인트까지 내려왔죠. 12개월 선행 PER과 PBR 각각 9.71배로 최근 5년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며 12개월 선행 PBR도 1배를 하회하는 이런 수준이다. 과거에도 코스피와 나스닥의 조정장이 꼭 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2월 주식시장은 꼬인 실타래가 풀려가며 코스피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PER과 PBR 낮을수록 좀 주가가 저평가되었다. 그리고 가치가 저평가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회색 선이 5년 평균치인데 고점에서 다시 평균치로 좀 떨어지거나 좀 하향이 됐다라는 부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다시 시장이 좀 반등할 기로에 좀 서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직 이번 달 바닥이 잡히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양 지수는 중요한 지지 라인을 계속해서 깨고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음 지지 구간인 26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831선 무조건 이 자리는 지키면서 바닥을 만들고 좀 반등하는 흐름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은 결국 양 지수 거의 4% 가까이씩 빠졌고 외인들은 코스피 1조 6천억 매도 그리고 코스닥은 3,600억을 매도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연기금을 필두로 좀 거래소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부분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에 몰린 자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203원까지 돌파를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늘도 무기력했다.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OMC에 대한 우려감은 무난히 좀 지나가는 모습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일부 휴전에 동의하면서 좀 해소가 되어가는 국면 그리고 다음 주 설 연휴가 지나면 바닥 잡고 반등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버텨보시면 또 꾸준하게 상승하는 이런 장도 만나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이어서 두중 흐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두중은 또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대비 원전 테마는 큰 폭의 하락도 없었고 개별 종목별로 급등하는 종목도 있었는데 좀 차별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뉴스를 좀 보시면 EU 집행이 원전 천연가스 녹색 분류 유지를 할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측이 일부 회원국이 반대해도 원자력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 사업으로 분류한 규정을
초안에서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독일 일간 인터뷰에서 일부의 반대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저곳 수정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운신의 폭이 제한된 상태라며 이같이 이야기를 했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과도기적인 기술로 필요한 것이 천연가스와 원자력이라고 강조, 원전 천연가스 투자를 녹색 사업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앞서 작년 말 EU 집행위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원전 천연가스 투자를 환경 기후 친화적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금융 녹색 분류 체계 초안을 회원국에 배포를 했고, 지속 가능한 금융 녹색 분류 체계는 어떤 경제 활동을 하거나 환경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 기후 친화적인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규정을 한다. EU 집행위는 회원국과 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EU 회원국이나 유럽의회는 다수결의 최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 자문단과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또 예상이 된다. 또 EU 집행위의 원전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원전이 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해서는 안 된다. 반대파들이 또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EU 텍소노미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좀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을 할 것이냐 여러 의견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미뤄져 왔는데요. 그동안 원전에 대한 찬성파와 그리고 반대파가 좀 대립을 계속하면서 EU 집행위원회도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원전과 천연가스 둘 다 녹색 분류로 임시 편성을 했고, 그 결정은 또 올해 1월 말까지 미뤄왔었죠. 아직 최종적인 부분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 좀 반대파들에도 불구하고 원전과 천연가스 녹색 분류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건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탄소 중립과 원활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선 원전이 무엇보다 좀 필수적이고, 저는 어떤 반대에도 원전은 제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 결정이 만약에 나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원전 산업이나 투자적인 부분에서 원활하게 또 원전 시장이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미국 원전 규제를 푼다. 소형 원전 시장이 활짝 열렸다. 웨스트 버지니아주 원전 도입 금기 폐기를 추진을 한다. 상원의원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를 했고,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가 신규 원전 건설 금지를 처리하기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원전 도입의 길이 열리면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투자설이 제기되고 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SMR 관련 경쟁사들은 많죠. 유스케일 파워, 그리고 테라파워도 있고 또 엑스에너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SMR을 이렇게 좀 상용화시키고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그 중에서도 유스케일 파워가 가장 상용화에 앞서 있다는 소식, 그리고 규제가 있었던 이 지역에서도 좀 SMR에 대한 건설 확대가 추진이 되면 두중도 마찬가지로 좀 유스케일의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좀 고객사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시장들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먹거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수급도 체크를 해볼 건데, 오늘 전체적인 시장 수급은 특히 코스피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도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외인이 1조 6천억을 매도했고, 기관이 1조 8천억을 순매수, 그리고 그 중에 연기금이 1조 2천억 이상 좀 주워 담았는데, 대부분 이 물량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건 상대적으로 나머지 테마나 종목군, 개별 종목들 수급들은 조금 소외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산중공업 오늘 외인이 34만 주가량 이탈했고 개인이 37만 주 순매수, 기관이 5만 9천 주 순매수,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39만 주 순매도가 되었습니다. 외인, 기관이 동반 이탈하는 모습을 오늘 다시 보여주었지만 수량 자체도 비교적 크지 않았고 주가를 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주포들도 이 종목에는 오늘 좀 관심이 적었습니다. 매수세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매도세도 평소보다 좀 많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주가는 큰 하락은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간 상세를 보시면 금융투자라던가 보험, 사모펀드 그동안 나갔던 물량에 비해서 오늘은 비교적 좀 적게 나갔고 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6만 주가량 되는 물량은 큰 물량은 아니죠. 만일 기간이 오늘 외인처럼 조금 몇십만 주 이렇게 좀 나갔다면 더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다행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도 어제와 크게 다를 건 없었습니다. 한 10.99% 이렇게 비율이 나오면서 수량도 한 20만 주 가량은 줄였고 그리고 어제 오늘 주가 움직임이 크지 않았지만 평균 단가도 큰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선 공매도 자체도 주가를 오늘은 좀 끌고 내릴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차 잔고 수량과 그리고 잔고 금액도 조금 줄고 늘긴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고 비슷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전체적으로 평소보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도 적었고 그 적은 관심에도 주가 자체는 마이너스 0.56% 많이 빼지 않은 건 좀 다행인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차트만 좀 보고 마무리할게요. 주가의 움직임이 적었기 때문에 딱히 변동 상황은 없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도 오늘 370만 정도 이렇게 좀 나와주면서 좀 조용했고 3일 연속 주가가 급락이 연출된 가운데 그래도 두산중공업은 이 바닥권은 지켜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일 상승해서 주가를 18,000원 위에서 좀 안착을 시키고 11선 부근에서 좀 유지만 할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 좀 저점은 잡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19,000원 이상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최종 발행가 가격도 16,000원 밑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주 인수권이 오늘 마감이 되었는데 어제보다 2% 정도 올라서 3,200원 정도에서 끝이 났는데 이런 이득들 그리고 잘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팔지 못했다라고 하면 유증을 받기 싫어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유상증자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건 원치 않을 것이고 2월 4일까지는 주가가 조금이라도 올라야 그래도 이 유상증자 1차 발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올리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조금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어려운 시장 같이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로 시황이라던가 무료 종목들 드리고 수익 관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